트릭 or 트랙 10월 31일 오늘이죠. 할로윈데이예요. 몇 년 전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지위가 높으신 어깨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왜 서양 귀신들까지 와서 난리냐고 탄식을 하셨죠. 택시를 타고 홍대 앞을 지나가다가 이 할로윈 코스튬 무리들을 마주치셨대요. 홍대 하면 또 할로윈데이의 메카잖아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척키, 유령 신부, 좀비, 뱀파이어 세계 각국의 귀신들이 집결하는 곳이죠. 저는 완전 볼만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유령 코스프레를 하고 하루를 나는 할로윈데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즐겼을까요? 아니 이 할로윈데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죠. 할로윈데이 하면 미국부터 떠오르지만 그 시작은 기원전 500년 켈트족으로 올라가요. 켈트족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일대 거주하던 유럽인이자 이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이었죠. 할로윈데이는 아일랜드 켈트족의 전통 축제인 사윈에서 유래되었어요. 켈트족은 현재처럼 12달을 주기로 하지 않고 10달을 주기로 하는 켈트력을 사용했어요. 켈트족의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었죠.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사후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영혼이 산 사람의 몸에 찾아들어 1년 동안 머물다 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영혼이 산 사람의 몸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켈트력 1년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었어요. 이날 켈트족은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몸으로 빙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또 이 귀신 분장을 해 자신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척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켈트족은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로마 제국은 그들의 극교인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켈트족의 사윈 축제는 기독교와 융합됐고 이것이 지금의 할로윈데이로 발전됐어요. 이 할로윈이라는 이름 자체도 기독교의 만성절 전야제인 올 헬로스 이브가 줄어든 말이에요. 할로윈 축제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 미국 내 특정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 이민자들의 소규모 행사였어요. 하지만 185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이민자가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때부터 할로윈 축제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할로윈데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기점으로 하나의 축제 형태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초가 되면 전 세계는 유명거리, 핫플레이스, 놀이동산 등 할 것 없이 모두가 검은색과 주황색 할로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 똑같이 등장하는 소품이 있어요. 바로 제고랜턴. 생전에 악행을 무수히 저질러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모두 거부당한 아일랜드의 구두쇠, 제게 영혼이 들고 다녔다는 호박 등불이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 순무로 이 등불을 만들었는데요. 미국에 정착하면서는 호박으로 바뀌었어요. 이 제고랜턴은 이 커다란 주황색 호박 속을 파낸 다음 눈, 코, 입을 악령 모양으로 도려낸 뒤 그 속에 초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로 가정집 문 앞에다 놓아두는데 이 죽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용도였죠. 요즘은 이 가정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로도 여겨져요. 할로윈데이 아이들은 유령 분장을 하고 제골랜턴이 놓여있는 각 가정을 방문해 트릭 or 트래시라는 말을 외쳐요.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라는 의미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쿠키 등을 쥐어줘요. 재밌는 건 이 시즌에 미국 한 해 사탕 소비량의 4분의 1 정도가 팔린다는 점이에요. 15세 미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 개수만도 400억개에 이를 정도죠. 사실 이 할로윈데이는 주로 아이들을 위한 축제로 여겨졌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데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른들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요즘에 할로윈데이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할로윈 퍼레이드를 진행해요. 그중 잘 알려진 것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열리는 뉴욕스 빌리지 할로윈 퍼레이드예요. 매년 6천여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이 모여들어요. 할로윈데이의 꽃은 뭐니 해도 이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죠. 미국에서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 코스튬이 인기였어요. 이 가면까지 세트로 판매했죠.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를 경험해요. 이 할로윈데이 아이들은 하나같이 코스튬을 입고 등원하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가, 여자아이들은 엘사, 안나, 백설공주 같은 공주님 코스튬이 인기죠. 근데 제 지인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몹시 흥미로운 코스튬 플레이가 등장해 특히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다들 이 스파이더맨 공주님들 투성인 유치원에 난데없이 상감마마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 조그만 꼬마 아가씨가 머리에 가채를 얹고 이 궁중 의상을 입고 등장했는데 이 서양 공주님들 사이에서 엄청 고고한 자태로 몹시 튀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코스튬 플레이에 열정적이에요. 제 지인들 중에는 이 비틀즈의 존 레논과 그의 부인 오노요코 커플을 연출한 엄마들이 있어요. 아니 이 존 레논 가발을 인터넷에서 다 판매하더라니까요. 또 지인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역대급 코스튬도 봤죠. 모두가 마녀의 공주에 번쩍번쩍 난리인데 그중에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살포시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자를 쓰고 야쿠르트 가방까지 메고 있었죠.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스튬이었어요. 이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황당해서 너무 웃음이 나왔다니까요. 정말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에 진심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름 이 복장이 유행 공식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의 히트를 친 영화 속 주인공의 코스튬이 인기를 끌어요. 조커 영화가 나왔을 땐 수십 명의 조커가 돌아다녔고 엑스맨 영화가 히트를 쳤을 땐 엑스맨이 여러 돌아다녔죠. 여자 같은 경우는 말레피센트, 할리퀸, 크룰라 같이 이 영화 속 악당 같은 주인공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사실 일찌감치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속 이 점프스트와 추리닝. 이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는 올해 할로윈데이를 겨냥해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검은색 가면부터 이 추리닝 풀 착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를 위해 1년을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의 진심임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샤이니 키예요. 그의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는 매년 역대급을 갱신하는 것 같아요. 그간의 코스튬 플레이를 보면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마지 심슨, 가위손, 드래곤볼의 피콜로, 조커 등 정말 싱크로율 90% 이상으로 구현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분장한 맥도날드 피에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맥도날드 매장에 가 서 있으면 좀 마네킹인 줄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키인지도 몰라봤어요. 자, 한국에는 키가 있다면 미국에는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이 있어요. 그녀의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일 때도 있어요. 좀비, 힌두 여신 칼리, 노파, 슈렉 피오나 공주 등 정말 기발한 캐릭터를 영화보다 정교한 코스튬과 분장으로 표현해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인체의 신비를 모티프로 한 버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비명 지를 뻔했어요. 이렇게 넘사벽 코스튬 플레이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문매를 맞는 이들도 있었어요.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 에볼라 방호복이 할로윈 코스튬으로 등장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다고 거센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현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불법 외계인이라는 코스튬이 등장해 논란이 됐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조롱하는 컨셉의 복장이에요. 이 미국 재소자들이 입는 주황색 점프스트에 한 손에는 영주권을 들고 있죠. 이 복장을 보고 이민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을 정도라니까요. 할로윈 시즌이 되면 이 유명 브랜드들은 다양한 할로윈 프로모션 제품을 선보이며 이 쇼핑욕을 자극시키죠. 최근까지도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등 이 유명 브랜드에서 할로윈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먹거리를 출시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던킨 도너츠에서 진행했던 할로윈 도넛팩 척키 할로윈 스티커 프로모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 척키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당시 프로모션으로 판매하던 도넛에는 안녕 난 척키야 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오싹하네요. 올해는 먼저 오리온이 할로윈 초코파이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했어요. 할로윈 특유의 호박 플레이버를 초코파이로 구현했죠. 이 단호박을 넣어 만든 비스킷을 이 단호박 초콜릿으로 커버링하고 마시멜로 속을 옥수수 크림으로 채운 것이 특징이에요. 또 스타벅스에서는 할로윈 MD 제품을 대거 선보였고 할리스에서는 마녀 퐁당 초코베리 할리치노를 출시했어요. 뷰티 브랜드인 러쉬에서도 할로윈 유령을 모티프로 한 제품들을 선보였고 나이키는 매년 할로윈 에디션을 출시해왔는데 올해는 에어포스 원 익스페리먼탈 할로윈을 출시했어요. 이 블랙 컬러의 어퍼 위로 눈동자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운동화가 좀 으시시해요. 또 레고에서는 할로윈 부엉이를 출시했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네요. 저에게 역대급 할로윈 코스튬은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돼요.
대만의 한 유치원에 가오나시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 채 등원한 어린아이 사진이었거든요.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있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 서럽게 울고 난리였죠. 기왕이면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를 이렇게 화끈하게 하고 싶은데요. 올해는 반려동물들의 할로윈 코스튬 또한 다양하게 출시돼 화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2천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용 할로윈 코스튬을 구입할 것이라 예측됐을 정도예요. 반려동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코스튬은 호박 배트맨 시리즈인데요. 올해는 달라집니다. 벌써 반려견용 오징어 게임 코스튬이 출시되었으니까요. 반려동물까지 모두가 한데 모여 할로윈 코스튬 플레이로 즐거우면 너무 좋겠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자중해야 할 때죠.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집에서 조용히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